반갑습니다. 어느덧 낙엽이 지고 찬 바람이 부는 11월의 끝자락입니다. 계절이 깊어가는 만큼 옷깃을 여미게 되는 날씨네요. 언제나 평안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여기가 찜질방입니까? 아니면 군대입니까? 연천 외곽의 황량한 자주포 훈련장, 히터가 돌아가는 지휘 통제실 안으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일갈이 날아들었다.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50대 후반의 최판석 상사는 깜짝 놀라 졸음을 쫓던 손을 허공에 멈췄다. 흐리멍덩하던 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졌다. 누가 감히 소리를 지르나 싶어 고개를 돌린 최판석 상사의 눈앞에는 서류철을 든 채 그를 노려보는 젊은 여군 장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무궁화 2개, 소령 계급장이 선명했다. 부대 내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면서도 지위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 최판석 상사는 이곳에서 자주포를 다룬 지 강산이 3번 변할 만큼 오래되었다. 그는 기름밥 먹은 짬밥으로는 자기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노련함이 요령과 게으름으로 변질된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였다. 최 상사는 훈련은 전투다라는 구호를 입버릇처럼 외쳤지만 정작 행동은 정반대였다. 그저 사고 없이 시간만 보내고 가라, 서류만 잘 꾸미면 그만이라는 타성에 젖어 있었다. 물론 보여주기식에는 도가 터 있었다. 사단장이라도 방문하는 날이면 병사들을 쥐잡듯 잡아 부대를 광나게 닦아놓곤 했다. 하지만 감시하는 눈이 없는 오늘은 그야말로 무법지대였다. 최 상사의 통제는 동네 마실 나온 아저씨보다 못했다. 강시은 소령은 오늘 아침 전입 신고를 마친 엘리트 장교였다. 육사 출신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그녀에 대한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그녀는 부임 직후 통제탑 꼭대기에서 고배율 망원경으로 훈련 상황을 은밀히 감시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최판석 상사의 맥 빠진 목소리와 병사들의 느려 터진 포탄 장전 속도는 충격적이었다. 방열 과정은 엉망이었고 사격 재원은 감으로 때려 맞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지휘관인 상사의 태도에 군인 정신이라곤 없었다. 강소령은 이것이 군대인지 보이스카우트 캠핑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강시은 소령은 베레모를 고쳤으며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지체 없이 통제탑을 내려와 현장으로 직행했다. 사격 지휘소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늑수그레한 상사가 다리를 책상에 올린 채 "야, 포탄 아까우니까 쏘는 시렝만 해. 누가 본다고 힘을 빼냐?" 라고 짓거리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다. 강소령의 추궁에 최판석 상사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딸벌도 안 되는 젊은 여군이 감히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치욕이었다. 계급이 깡패라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 같은 여자가 포병의 전설인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최판석 상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강시은 소령을 깔보는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찰나의 순간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스쳤지만 곧 자존심이 상한 노병의 오기가 발동했다. "이보쇼 아가씨.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큰 소리야? 당신 같은 책상 물림들이 에어컨 바람 쐬면서 팬대 굴릴 때 나는 이 최전방 연천 바닥에서 흙밥 먹으며 굴렀어. 내가 대포 쏜 횟수가 당신 숨 쉰 횟수보다 많을 거다." 최 상사는 의도적으로 아가씨라는 호칭을 쓰며 그녀를 군인이 아닌 철없는 계집애 취급했다. 흥분으로 실룩거리는 그의 입술 사이로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강시은 소령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차가운 강철 가면을 쓴 듯 냉정했다. 최판석 상사, 본관은 지금 감찰 장교로서 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귀관이 말하는 그 대단한 경험이 겨우 훈련을 가라로 하는 요령입니까? 30년 짬밥이 직무유기의 핑계가 될 순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군인의 명예를 먹칠하고 있습니다. 강시은 소령은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싸늘하게 명령했다.
현 시간부로 이 포대의 지휘권은 제가 회수합니다. 최판석 상사, 당신은 직무 배제입니다. 즉시 내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지금부터 토를 다는 모든 언행은 항명으로 간주하고 군법에 회부하겠습니다. 그 말은 최 상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다. 모멸감에 그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눈동자엔 핏발이 섰다. 밖에서 웅성거리던 병사들까지 창문 너머로 이 살벌한 하극상의 현장을 숨죽여 구경하고 있었다. 야, 너 제정신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여기가 유치원인 줄 알아? 쥐뿔도 모르는 게 어디서 행패야. 당장 꺼져. 이성을 잃은 최 상사가 욕설을 퍼부으며 강소령의 멱살을 잡으려 거칠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강시은 소령은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최 상사를 제압하듯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아서 최판석 상사의 거친 손동작을 단숨에 얼어붙게 했다. 제가 현장을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상사님이 훈련을 그저 일과로 치부하는 순간 이 부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장에서 당신의 그 안일한 판단 하나가 부대원 전원을 몰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강시은 소령은 망설임 없이 통제실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가 송신 버튼을 누르자 지켜보던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소령은 최 상사의 붉어진 얼굴을 외면한 채 차갑게 명령을 내렸다. 알립니다. 현 시간부로 모든 일상 일과를 중단한다. 전 병력은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하여 지휘관의 새로운 명령을 기다려라. 이상. 방송이 끝나자 통제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흘렀다. 최판석 상사는 모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강소령이 뿜어내는 서늘한 위압감에 눌려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다. 최 상사의 주름진 눈가에는 당혹감과 함께 이 당돌한 젊은 장교가 자신의 군생활 말년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모를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강시은 소령은 최판석 상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못을 박았다. 상사님, 30년 짬밥이 벼슬입니까? 관리가 안 된 총은 몽둥이만도 못한 법입니다. 상사님의 그 비대해진 아집, 제가 오늘부터 철저하게 부수고 다시 조립해드리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다음 지시는? 강소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문 너머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낡은 군용 트럭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킬킬거리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서리빨 같은 시선이 그 나태한 풍경을 조준했다. 제 다음 지시는 이 부대의 군인 정신을 다시 심어넣는 겁니다. 최판석 상사는 끓어오르는 욕지기를 간신히 참아냈다. 정년 퇴임을 앞둔 시점에 굴러온 최악의 돌덩이였다. 그러나 강소령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 여자는 자신을 불명예 전역시키거나 아니면 완전히 개조시킬 권한과 배짱을 모두 갖춘 듯 보였다. 강시은 소령의 선전포고는 전방 부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했다. 상황실의 병사들은 노장 상사의 뜨거운 살기와 신임 소령의 차가운 도끼 사이에서 질식할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최 상사는 짐짓 여유로운 척 헛기침을 하며 빈정거렸다. 좋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하지만 교과서와 현장은 다릅니다. 책상 물림 장교님이 박격포의 무게나 제대로 아실지 모르겠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소가 가득했다. 그는 강소령이 고작해야 육군 규정집이나 읊어대는 매뉴얼 앵무새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강시은 소령은 최 상사의 도발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행동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붙어있던 기존 주간 일정을 지우개로 거칠게 문질러 지워버렸다. 그리고는 붉은색 보드마카로 굵직하게 세 단어를 적었다. 실전, 악바리, 결과. 앞으로 우리 부대의 존재 이유는 이 세 가지뿐입니다. 강소령은 마카를 던지듯 내려놓고 선언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군인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님이 말씀하신 그 노하우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어진 그녀의 명령은 파격 그 자체였다.
전 병력 지금 즉시 내무반을 비우고 완전 군장을 꾸려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침낭 사용 금지. 오늘부터 전원 참호 속에서 비박한다. 식사는 추진 없이 건빵과 전투식량 일용으로만 제한한다. PX 이용은 물론이고 관물대에 숨겨둔 사제 음식도 전량 폐기 조치하도록.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최판석 상사는 기가 차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령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밖에는 지금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습니다. 애들 동상이라도 걸리면 책임지실 겁니까? 이건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입니다. 가혹행위가 아니라 정신무장입니다, 상사님. 강시은 소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적군이 날씨 봐가며 쳐들어옵니까? 따뜻한 온수 매트에 길들여진 병사가 전장에서 몇 분이나 버틸 것 같습니까? 아, 그리고 최 상사님도 예외는 없습니다. 간부 우비 반납하시고 병사들과 똑같이 참호하고 들어가십시오. 실시. 최 상사는 귀를 의심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진흙탕 굴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였다.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최 상사가 위협적으로 강소령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그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내가 짬밥을 콧구멍으로 먹은 줄 알아? 이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야. 인권 침해로 헌병대에 찔러버릴 거야. 찌르십시오. 저는 지휘관으로서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할 정당한 권한을 행사 중입니다. 최판석 상사. 불명예스러운 항명으로 군 생활 마감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군장 쌉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결정하십시오. 지시에 따를 것인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인지. 강시은 소령의 태도는 얼음 조각상처럼 차가웠다. 최판석 상사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분노가 치밀었지만 30년 넘게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단번에 박살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 탓에 입을 다물어야 했다. 좋아. 해보자고. 내가 이 부대를 어떻게 굴리는지 내가 똑똑히 감시할 테니까. 최 상사는 끓어오르는 화를 못 이기고 상황실 문을 쾅 닫으며 나갔다. 그날 밤 연천 사격장에는 지옥문이 열렸다. 강시은 소령은 병사들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훈련을 강행했다. 그녀가 집요하게 요구한 것은 신속한 전개와 정밀함이었다. 포판 설치와 수평 맞추기는 2분 30초 안에 끝내야 했고 사격 재원 산출은 소수점 단위까지 완벽해야 했다. 실수가 나올 때마다 부대원들은 군장을 맨 채 처음 단계로 돌아가야만 했다. 소령은 훈련의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혀를 내두를 만한 변수들을 집어넣었다. 한창 포탄을 장전하던 도중 예고 없이 돌발 상황을 하달한 것이다. 적 포탄 낙하, 소대장 전사, 통신병 실종. 차선임자는 즉시 지휘권 승계하고 수동으로 사격 재원 산출하라.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부여는 부대원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특히 정신적 지주인 최판석 상사가 사망 판정을 받고 훈련에서 배제되자 오합지졸인 부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새벽녘이 되자 최판석 상사는 입김이 서리는 추위 속에서 씩씩거렸다. 그는 멀리서 불이 환하게 켜진 지휘 텐트 안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는 강시은 소령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따뜻한 침낭을 마다하고 지휘소 의자에 앉아 밤을 꼴딱 새우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의 훈련 강도는 더 살인적이었다. 주목. 지금부터 81mm 박격포 실사격을 실시한다. 강시은 소령이 선언했다. 과거 데이터를 보니 초탄 명중률이 바닥이더군요. 오늘은 초탄 명중을 원칙으로 합니다. 빗나갈 경우 탄착 오차 거리의 10배를 오리걸음으로 이동합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최판석 상사는 참다 못해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소령님, 이건 병사들을 잡는 겁니다. 애들 체력이 바닥났어요. 이렇게 몰아붙이다가 인사사고라도 나면 책임지실 겁니까? 최 상사는 부하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본인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뒷짐지고 호령하던 왕년의 행보관이 아니었다.
강시은 소령은 턱끈을 조이며 최 상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고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상사님, 전쟁터보다 위험한 훈련장은 없습니다. 지금껏 당신이 묵인해온 그 요령과 나태가 진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병사들을 향해 고함을 쳤다. 지금 흘리는 땀 1리터가 전장에서 피 1리터를 아낀다는 말. 지겹도록 들었지? 증명해봐. 당장 위치로. 훈련은 멈추지 않았고 최판석 상사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하지만 강시은 소령이 흙바닥을 구르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에서 묘한 옛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말로만 지시하는 장교가 아니었다. 직접 포판을 나르고 병사들의 구부정한 사격 자세를 일일이 손봐주었다. 그녀의 악바리 같은 지휘 아래 병사들의 동작은 군더더기가 사라졌다. 하루 전에 오합지졸들이 기계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게 움직이고 있었다. 부대의 환골탈태는 최판석 상사의 묵은 자존심을 짓밟았다. 두고 보자. 저 젊은 개 혈기만 앞세우다 언제 쓰러지나 보자고. 며칠 구르면 제풀에 지치겠지. 최 상사는 어금니를 깨물었지만 강시은 소령은 강철 체력 같았다. 새벽 2시까지 작전 지도를 분석하더니 동이 트기도 전인 5시부터 완전 군장으로 병사들을 인솔해 산악 구보를 띄웠다. 그녀는 무조건적인 복종만 강요하지 않았다. 이 각도에서 포를 쏘아야 아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전술적 이유를 납득시켰다. 그녀의 지휘에는 명분과 실리가 있었다. 병사들은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진짜 군인이 되어간다는 묘한 고향감에 젖어들었다. 오후 훈련을 앞두고 강시은 소령이 최판석 상사를 호출했다. 최 상사님, 이번 실사격에서 탄약 불출 및 최종 안전 검사를 맡아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보직입니다. 최 상사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결국 짬밥은 무시 못한다 이거지. 탄약 관리라면 내 손바닥 아니야. 하지만 이어진 강소령의 지시는 그의 예상을 빗나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상사님은 신병 교육대 훈련병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규정집에 있는 50가지 안전수칙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복창하며 전력 질주로 탄약 상자를 날라야 합니다. 신관 결합에서 1초라도 지체되면 즉시 보급조 전원을 연병장으로 굴리겠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내가 포탄 밥 먹은 지가 얼만데 나한테 기초를. 그 익숙함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화약 냄새에 취해 긴장을 놓는 순간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최 상사님. 현 시간부로 훈련 지휘는 제가 맡겠습니다. 실시하십시오. 최판석 상사는 끓어오르는 모멸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계급 사회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갓 입대한 20대 병사들과 섞여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아야 했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과 관절의 비명이 이어졌지만 등 뒤에는 강시은 소령의 서리빨 같은 감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양구 전술 훈련장의 분위기는 180도 뒤바뀌어 있었다. 묵은 먼지처럼 부대를 덮고 있던 나태함은 거치고 팽팽한 긴장감과 날선 기백이 그 자리를 채웠다. 병사들은 강시은 소령이 주도하는 고강도 전술 훈련에 혀를 내두르며 기진맥진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눈빛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최판석 상사의 속은 걷잡을 수 없이 부글거렸다. 이것은 교육훈련의 범주를 넘어 강시은 소령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확신했다. 훈련 4일차 새벽 최 상사는 야전 텐트 밖에서 담배를 태우며 분을 사귀고 있었다. 살을 파고드는 추위보다 30년 군 생활이 부정당하는 듯한 비참함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시선을 돌리자 지휘 통제실의 불빛이 여전히 환했다. 강소령은 아직도 깨어 있었다. 최 상사는 담배를 비벼 끄고 거칠게 일어섰다. 따져 물어야 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다. 소령님. 최 상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강시은 소령은 모니터에 띄워진 작전 지도와 데이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말했다. 최 상사님, 노크도 없이 실례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냐고? 할 말이 아주 많지. 최 상사는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다. 당신 적당히 좀 해. 그래, 내가 요새 좀 풀어졌던 건 인정해. 하지만 청춘을 다 바쳐 이 부대를 지켜온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나?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옷 벗고 나가는 꼴을 보고 싶은 거야? 강시은 소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서늘했던 눈빛이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제가 바라는 건 전역이 아닙니다. 최 상사님, 당신이 예전의 그 전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녀의 말에 최 상사가 멈칫했다. 전설? 무슨 소리야? 인사 기록을 봤습니다. 12년 전 사단 최우수 교관으로 뽑히셨더군요. 그때 당신이 쓴 수기에는 전장에서의 안일함은 곧 아군의 죽음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토록 철두철미했던 군인은 어디 갔습니까? 최 상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때의 자신은 정말로 치열했었다. 누구보다 앞장섰고 부하들을 위해 헌신했었다.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세월이 흐르면 다 지치기 마련이야. 최 상사가 웅얼거리듯 반박했다. 세월 탓하지 마십시오. 최 상사님, 저는 당신의 무기력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란 걸 압니다. 혹시 박준서 이병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 최판석 상사의 표정이 흑빛으로 변했다. 몸이 돌처럼 굳었다. 박준서, 그것은 최 상사가 가슴 깊이 묻어둔 뇌관이었다. 당신이 어떻게 그 녀석을... 최 상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강시은 소령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박준서 이병, 훈련 중 낙상사고로 의가사 제대했죠. 단순 실족으로 처리됐지만 그가 쓴 일기장엔 중대장의 지위가 너무 허술해서 이러다 개죽음 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방심이 한 청년의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최판석 상사는 주먹을 떨었다.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기억이었다. 죄책감에 짓눌려 더 이상 열정을 가질 수 없게 된 스스로를. 그는 게으름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것이다. 다시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했던 비겁한 도피였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어. 함부로 짓거리지 마. 최 상사가 책상을 콱 내리쳤다. 강시은 소령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당시 그 사고 조사를 맡았던 헌병대 수사관이 제 오빠입니다. 최판석 상사는 둔기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다. 강소령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오빠는 윗선의 압력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걸 보고 환멸을 느껴 군복을 벗었습니다. 당신 같은 지휘관의 태도가 제 오빠의 꿈까지 꺾어버린 겁니다. 제가 군인이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는 안일한 지휘관 때문에 병사가 다치거나 양심적인 군인이 떠나는 걸 막겠다는 것. 그래서 당신을 몰아세운 겁니다. 최판석 상사. 그녀의 목소리엔 사적인 원함보다 더 깊은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철저한 계산이 깔린 훈육이었고 그녀의 독설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명이었다. 저는 사적인 앙금으로 행보관님을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최 상사님, 당신은 전군 최고의 포술 담당관이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서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신 뒤의 병사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당신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것, 그게 제 임무입니다. 최판석 상사는 할 말을 잃었다. 치밀어 오르던 화는 찰나의 부끄러움과 기이한 동질감으로 변했다. 이 젊은 지휘관은 그저 지나가는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나태해진 정신을 후려치기 위해 나타난 각성제와 같았다. 그 순간 통신 장비가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었다. 상황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현 시간부로 상황 발생. 상류댐 긴급 방류로 인한 임진강 수위 급상승 경보. 하천변 포병 훈련부대 즉각 퇴거 바람. 즉시 진지 폐쇄하고 고지대로 이동할 것. 강시은 소령의 눈빛이 맹수처럼 변했다. 사적인 감정 따위는 증발하고 지휘관의 서늘한 이성만이 자리 잡았다. 전 병력 비상. 최판석 상사, 즉시 철수작전을 통제하십시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물자 하나라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전시 손실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판석 상사는 토를 달지 않았다. 그의 신체가 기계처럼 반응했다. 잠자던 30년 짬밥의 야수가 눈을 뜬 것이다. 그는 상황실 문을 걷어차고 나가며 강시은 소령에게 짧게 보고했다. 소령님, 제게 맡기십시오. 나사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부대를 빼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잃어버렸던 10년 전의 패기와 열기가 서려 있었다. 연천 다락대 훈련장에는 갑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늙은 호랑이의 귀환을 알리는 흙내음이 진동했다. 강시은 소령은 창너머로 고함을 치며 현장을 장악하는 최 상사를 응시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임진강 유역에 떨어진 철수 지시는 지난 며칠간 강시은 소령이 주입했던 고강도 훈련의 졸업 시험이나 다름없었다. 장대비가 퍼붓기 시작했고 벼락이 훈련장 하늘을 찢어발겼다. 예전 같으면 허둥지둥했을 병사들이었으나 지독했던 조련 덕에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최판석 상사는 빗속으로 뛰어들자마자 묵은 체증을 날려버릴 듯한 우렁찬 성량으로 포반을 휘어잡았다. 그의 고함은 폭우 소리를 뚫고 연병장을 울렸다. 전포대, 실제 상황이다. 강물이 넘친다. 현 위치에서 4.2인치 박격포 포판 분리 및 차량 결속 5분 내로 완료한다. 박준서 이병 강소령님께 진행 상황 1분 단위로 보고해. 실수하는 놈은 내가 용서 안 한다. 그의 지위는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빈틈이 없었다. 머리가 희끗한 상사는 갓 입대한 이등병보다 날렵하게 움직이며 진흙탕을 굴렀다. 그는 직접 포열을 받아내고 지지대를 접었으며 나사 하나까지 챙기도록 병사들을 독려했다. 그의 손놀림은 장인의 경지였고 평생을 쇳덩이와 씨름해온 감각이 완벽히 돌아와 있었다. 강시은 소령은 상황판 앞에서 최판석 상사의 무전을 청취하며 침착하게 로그를 작성했다. 그녀의 표정은 안도감이 아닌 서늘한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최 상사의 현장 통제가 완벽하다는 건 알았지만 자연재해 앞에서의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였기 때문이다. 통신보안, 수송 경로 재설정. 1번 국도 침수 확인. 전 차량은 예비 경로인 마정리 신도로로 이동한다. 강소령의 지시가 떨어졌다. 최판석 상사는 이 말을 듣자마자 무전기를 낚아챘다. 소령님 대기. 마정리 쪽은 폭우 때마다 집안이 물러지는 습지입니다. 2돈 반 트럭은 100% 바퀴 빠집니다. 제가 아는 샛길이 있습니다. 문산천 북방길로 가야 합니다. 최 상사, 인가된 경로 이탈은 작전 위반입니다. 강소령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었다. 규정 따지다가 차량들 죄다 뻘밭에 처박힙니다. 이 동네 흙바닥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북방길이 좁긴 해도 자갈이 깔려 있어서 이 정도 비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최 상사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호소했다. 강시은 소령은 짧게 숨을 골랐다. 작전 지도와 매뉴얼은 마정리 신도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최판석 상사는 30년간 이 전방의 흙먼지를 마셔온 살아있는 지도였다. 최판석 상사, 현 시점부로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문산천 북방길로 우회하십시오. 전 차량은 최 상사를 선두로 기동한다.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관이 진다. 그것은 지휘관이 부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경이었다. 최판석 상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단순히 명령권을 얻은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수신양호. 감사합니다, 소령님. 북방길 진입한다. 전원 핸들 꽉 잡아. 길 좁으니까 한눈 팔면 바로 강물이다. 실수하는 순간 전멸이다. 철수 작전에 막이 올랐다. 폭우로 뻘밭이 된 연병장을 뚫고 나온 트럭 행렬은 위태롭게 금능천 두 길로 진입했다. 최판석 상사의 경고대로 도로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협소했고 바로 옆에서는 흙탕물이 뱀처럼 넘실대며 위협하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가르는 빗줄기 속의 도로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달리는 듯했다. 최 상사는 선두 차량 조수석에 앉아 독수리 같은 눈으로 전방을 주시했다. 빗물에 깎여나간 노면 상태와 집안의 무너짐, 그리고 뒤따르는 경력의 움직임까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무전기를 꽉 쥐고 차량 간격과 이동 속도를 칼같이 통제했다.
그의 목소리엔 세월을 거스른 듯한 베테랑의 냉철한 카리스마가 흘러넘쳤다. 그때 행렬의 가장 뒤쪽에서 다급한 무전이 터져나왔다. 현망에 알립니다. 후미 5호차. 급커브 구간에서 배수구 쪽 진흙탕에 바퀴가 잠겼습니다. 자력 탈출 불가. 군환차가 필요합니다. 강시은 소령은 미간을 찌푸리며 즉각 반응했다. 최 상사 후미 상황 확인했습니까? 예, 소령님. 하필이면 고폭탄을 적재한 핵심 차량입니다. 여기서 지체하면 후속 제대 전체가 고립됩니다. 견인차를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최판석 상사는 탑승 중이던 차량을 급정거시켰다. 우비를 때리는 거센 빗줄기를 뚫고 그는 흙길 위로 몸을 날렸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뒷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처박혀 헛돌고 있었고 엔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최 상사의 상황 판단은 전광석화 같았다. 군한 차량 진입은 불가능했고 강물은 이미 도로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다. 운전병 기어 저단에 넣고 엑셀 살살 밟아. 나머지 인원들은 전원 하차해서 트럭 뒤로 붙는다. 죽을 힘 다해 미는 거다. 내 신호에 맞춰. 영차. 환갑을 바라보는 최판석 상사가 가장 먼저 트럭 적재함에 어깨를 밀어넣었다. 튀어오르는 진흙이 그의 얼굴과 군복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밀어. 이 악물고 밀어. 이거 못 살리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병사들은 노장의 기백에 전율했다. 강시은 소령의 혹독했던 전술훈련도 인상 깊었지만 손주벌 되는 병사들과 흙탕물에서 뒹구는 60대. 상사의 등판은 그들에게 본능적인 투지를 일깨웠다. 영차. 영차. 최 상사의 거친 함성과 병사들의 악발이 근성, 그리고 운전병의 섬세한 클러치 조작이 하나가 된 순간 육중한 트럭이 굉음을 내지르며 진흙탕을 박차고 튀어올랐다. 행렬은 다시금 생명줄 같은 둑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던 강시은 소령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최판석 상사가 단순한 고문관급 노병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하들의 생존 본능을 일깨우는 야전의 지배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평화로운 시절 잠들어 있던 그의 야수성이 폭우 속에서 깨어난 셈이었다. 살얼음판 같았던 철수작전은 최 상사의 노련미와 강소령의 냉철한 판단 덕분에 기적처럼 마무리되었다. 부대는 파주 용주골 인근에 마련된 안전지대, 임시 수경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인명피해 제로, 장비 손실 제로. 완벽한 작전 성공이었다. 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병사들은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죽을 고비를 함께 넘겼다는 전우애가 피로를 잊게 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항상 최판석 상사가 있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가장 더러운 곳에 몸을 던진 그의 등은 병사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강시은 소령은 비가 들이치는 천막 아래서 흠뻑 젖은 채 복귀 보고를 하러 온 최 상사를 맞이했다. 흙냄새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훈장 같았다. 최 상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나고자 없이 전원 생존했습니다. 강소령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닙니다. 소령님께서 현장 판단을 전적으로 위임해 주신 덕분입니다. 최 상사는 쑥스러운 듯 헬멧을 벗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만약 오판했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을 겁니다. 최 상사의 말에 강소령은 고개를 저었다. 전술 교범은 기본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최 상사님의 직관과 경험이 우리 중대를 구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경이라는 단어에 최판석 상사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행정적인 업무 처리가 아닌 군인으로서의 야성을 인정받은 것이 실로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박준서 이병이 쭈뼛거리며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충성, 소령님 보고드립니다. 현재 소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최 상사님 장구류와 차량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상사님께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소령은 미소를 지으며 최 상사를 바라보았다. 들으셨습니까? 아이들은 리더의 계급장이 아니라 리더의 헌신을 따르는 법입니다. 최 상사는 천막 밖을 응시했다. 어느새 먹구름이 물러가고 붉은 노을이 훈련장을 비추고 있었다. 진흙투성이 박격포를 닦는 병사들의 등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든든한 전우의 아우라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시은 소령은 작전 지도를 접으며 최판석 상사에게 명료한 임무를 하달했다.
최 상사님, 역할을 분담합시다. 저는 지휘소에 남아서 상급 부대 보고와 작전 수립에 집중하겠습니다. 상사님은 현장에서 병력 관리와 장비 점검을 전담해 주십시오. 당신의 전술적 식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병사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모습이 절실합니다. 든든한 버팀목. 최 상사는 그 단어에 목이 메었다. 한동안 타성에 젖어 스스로 걷어찼던 병사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기회였다. 최판석 상사는 밖으로 나갔다. 병사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막내인 박민수 이병이 닫고 있는 포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박 이병은 호랑이 같은 상사의 등장에 얼어붙었지만 최 상사는 포판에 묻은 흙을 손으로 훔쳐냈다. 고생이 많다. 온통 진흙투성이구만. 박격포는 평소에 얼마나 아껴주느냐에 따라 실전에서 우리 목숨값을 결정한다. 명심해라. 최 상사는 주머니에서 초콜릿 바를 하나 꺼내 박이병에게 쥐어주었다. 이거 먹고 힘내서 마무리해라. 난 잠시 숨 좀 돌리마. 투박하지만 정이 담긴 말투였다. 박이병은 울컥하며 관등 성명을 댔다. 네, 알겠습니다, 상사님. 완벽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최판석 상사는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직접 스패너를 들고 낡은 지지대를 조이는데 힘을 보탰다. 기름칠을 해야 할 곳과 조여야 할 곳. 그의 손은 박격포의 모든 관절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봐, 여기에 녹이 슬면 포다리가 제대로 고정이 안 돼. 훈련 끝나면 무조건 기름칠해야 한다. 최 상사의 노련함과 열애는 병사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다. 병사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장비에 매달렸다. 50이 넘은 상사가 흘리는 땀방울은 100마디 훈시보다 강한 울림을 주었다. 어둠이 깔리자 수경지에는 온기가 돌았다. 전투 식량을 먹는 병사들의 얼굴에서 불만 대신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최판석 상사는 탄약 상자에 걸터앉아 자신의 실패담을 털어놓았다. 나도 자네들 짬밥 된 좌표 계산이 귀찮아서 감으로 쏘다가 징계를 먹은 적이 있지. 그 부끄러운 기억 때문에 아직도 잠을 설친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린 건 원칙을 목숨처럼 지키는 독한 상관을 만난 덕분이야. 그는 강시은 소령을 콕 집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눈치챘다. 부대의 기강은 강압이 아닌 실력과 진심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광탄면 수경지가 고요해지고 병사들은 쪽잠에 들었다. 강시은 소령과 최판석 상사만이 통제실을 지켰다. 램프 불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전우애가 흘렀다. 강소령은 보고서를 덮으며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밀었다. 좀 드시면서 하세요, 상사님. 최 상사는 의외의 대접에 멈칫했다. 냉철했던 그녀에게서 인간미가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소령님도 피곤하실 텐데 좀 쉬시지요.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전 버틸만 합니다. 오빠의 목까지 해내야 하니까요. 강소령은 잠시 숨을 골랐다. 강시은 소령은 잔을 내려놓았다. 사실 최 상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소령은 덤덤하지만 진솔하게 입을 열었다. 전 졸업 후 바로 임관에서 모든 걸 책으로 배웠습니다. 재원과 전술은 줄줄 외웠지만 막상 닥쳐보니 현장의 변수는 감당하기 힘들더군요. 특히 지난번 작전 때 제 고집이 부대를 망칠 뻔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최판석 상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상사님의 연륜이 제 교과서보다 낫습니다. 전 당신을 몰아세우려던 게 아니라 잠들어 있던 야성을 깨우고 싶었습니다. 최 상사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옴을 느꼈다. 수치심은 사라지고 젊은 지휘관에 대한 경외심이 차올랐다. 그녀는 진정으로 이 부대를 살리고자 했다. 소령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박준서 이병의 사고가 있은 뒤로는 명령을 내리는 게 무서웠습니다. 제 판단 착오로 또다시 누군가가 피를 흘리게 될까봐 침묵이라는 챔 속으로 도망쳤던 겁니다. 게으름을 피운 게 아니라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최판석 상사는 담담히 털어놓았다. 누구나 과거의 짐을 지고 삽니다. 강시은 소령은 조용히 응시했다. 그렇지만 지휘관은 그 짐을 훈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상사님의 실패는 훌륭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당신이 다시 지휘봉을 잡는 모습 자체가 병사들에게는 살아있는 교범이 될 것입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최판석 상사는 강시은 소령에게 계절별 포탄 탄도의 변화와 병사들의 심리 상태를 관리하는 노하우, 그리고 오랜 군 생활에서 얻은 직관적인 판단법을 전수해 주었다. 이에 강소령은 드론을 활용한 합동작전 개념과 디지털 화력 제어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서로가 가진 구식의 연륜과 신식의 기술을 존중하며 지식의 공백을 메워나갔다. 이튿날 아침, 주둔지 연병장에서 부대원들을 위한 특별 훈련이 개시되었다. 이번 커리큘럼은 강시은 소령의 전술적 식견과 최판석 상사의 실전 감각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었다. 금일 훈련은 지휘 통제 불능 상황을 가정한 위기 대응 훈련이다. 강시은 소령이 목소리를 높였다. 최판석 상사가 현장 지휘관 역할을 맡는다. 훈련 진행 중 예고 없이 지휘관 전사 상황을 부여할 것이며 즉시 차선임자가 지휘권을 승계해야 한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리더의 부재 시 얼마나 신속하게 조직력을 회복하고 사격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번 시나리오는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예전에는 최판석 상사가 훈련에서 열애되거나 도태되는 것이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부대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가 된 셈이었다. 최 상사는 죽은 척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단독 군장을 점검하며 병사들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부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미리 계산하여 사전에 세밀한 임무 분담을 마쳤다. 훈련 개시 호각이 울리자 최 상사는 과거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격 재원 산출부터 안전 점검까지 빈틈없이 현장을 장악했다. 강시은 소령이 무전기를 통해 지휘관 피격, 지휘권 이양 몰 외치자 최판석 상사는 즉시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지휘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박준영 하사였다. 20대 중반의 박 하사는 잠시 당혹스러워했으나 곧 최 상사가 사전에 일러준 비상 대응 수칙을 상기하며 냉철하게 부대원을 통솔했다. 표적 획득과 포신 정렬은 물 흐르듯 이어졌고 초탄 발사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2분 50초로 부대 창설 이래 최고 기록이었다. 훈련 종료 후 흑투성이가 된 채 일어난 최 상사는 박준영 하사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훌륭해. 이 정도 실력이면 내가 진짜 전쟁터에서 죽더라도 자네들이 다 알아서 하겠구만. 그날 광탄면 수경지에서 박격포 중대는 단순한 부대원을 넘어 전우회로 뭉친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다. 이러한 혁신은 강시은 소령의 과감한 추진력과 최판석 상사의 헌신이 빚어낸 결실이었다. 야외 수경지에서의 짧은 기간은 지난 수년간의 영내 훈련보다 훨씬 밀도 높고 치열했다. 강소령의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최 상사의 노련한 감각이 시너지를 일으키자 부대의 전투력은 수직 상승했다. 병사들의 동작에서는 더 이상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마치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가장 극적인 변화의 주인공은 단연 최판석 상사였다. 그는 이제 뒷방 늙은이가 아니었다. 환갑에 가까운 나이와 30년의 군 복무로 다져진 그의 내공은 강시은 소령이 이론적으로 놓칠 수 있는 디테일을 완벽하게 보완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바람소리만으로 풍향을 읽는 법이나 흙의 색깔만 보고도 지지력을 가늠하는 요령 등 교과서 밖의 실전 비법을 전수했다. 포판이 땅에 뿌리를 박는다고 생각해야 해. 단순히 내려놓는 게 아니라 너희 체중을 실어서 지면과 하나가 되게 밟아줘야 한다. 그래야 반동을 이겨내고 표적을 맞출 수 있어. 최 상사는 직접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포판을 설치하는 시범을 보이며 열정적으로 지도했다. 강시은 소령은 달라진 최 상사의 모습에 든든함을 느꼈다. 그녀는 과감하게 야전훈련 통제권을 최 상사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상급 부대와의 작전 조율 및 행정적 지원에 주력했다. 강소령은 그를 단순한 부사관이 아닌 존경받아 마땅한 포술 마스터로 예우했다. 며칠 뒤 강소령은 최 상사를 따로 불러 향후 계획을 밝혔다. 상사님, 우리 부대는 이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주 군단급 전술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평가관들은 우리의 성과를 쉽게 믿지 않을 겁니다. 나이 어린 소령과 정년을 앞둔 상사의 조합을 색안경을 끼고 보겠지요. 최 상사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제가 그동안 보여준 게 무능한 뿐이었으니 감수해야지요.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그 어떤 전장이라도 누빌 준비가 끝났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해 보입시다.
강시은 소령은 확신에 찬 눈빛을 보냈다. 동의합니다. 상사님, 이번 검열을 대비해 우리는 한계치를 넘어서는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단순한 사격 명중을 넘어 블라인드 프로토콜을 가동해 부대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블라인드 프로토콜이란 지휘소와의 데이터 링크가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 오직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수신호, 그리고 암구호로만 작전을 수행하는 최고 난이도 훈련이었다. 이는 적의 EMP 공격이나 재밍으로 통신이 두절된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팀워크가 생명이었다. 최판석 상사님, 이 훈련의 모든 리스크는 현장 지휘관 몫입니다. 사고 발생 시 독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강소령은 재차 확인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최 상사의 눈은 고요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믿습니다. 제 감각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설령 제가 모든 비난을 받더라도 부대가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블라인드 프로토콜이 개시되었다. 장소는 연천군 신서면의 험준한 고지대였다. 훈련 선포와 동시에 강시은 소령은 메인 통신 케이블을 분리하고 무선 침묵을 하달했다. 현 시간부로 전술 지휘권은 포반장 최판석 상사에게 위임한다. 독자 판단하에 목표를 타격하라. 최판석 상사는 진지 한가운데 섰다. 그는 병사들의 숨소리조차 놓치지 않았다. 독도법 지도는 무의미했다. 모든 지형지물과 좌표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 3D로 그려져 있었다. 그는 암구호를 섞은 육성으로 재원을 불렀다. 표적 거리 3800, 고각 820밀, 현재 측풍 4.5m, 우측으로 편차 수정 2클릭. 병사들은 기계처럼 반응하여 포신을 돌리고 수평을 맞췄다. 예전 같았으면 암호를 해석하느라 썩떴겠지만 지금은 최 상사의 목소리 톤만 듣고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들의 동작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매끄러웠다. 그러나 실전은 항상 변수가 따르는 법. 발사 직전 사수 한 명이 젖은 낙엽을 밟고 미끄러지며 포탄을 떨어뜨릴 뻔했다. 신관이 바닥에 닿기 직전의 위기 상황. 멈춰, 그대로 얼음. 최판석 상사의 호령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최 상사는 순식간에 비호처럼 날아가 병사의 손목과 포탄 몸체를 동시에 낚아챘다. 6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과 순발력었다. 그는 겁에 질린 병사를 다그치는 대신 차분히 말했다. 박준서 이병, 이건 쇳덩이가 아니라 전우의 목숨이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내 명령에 멈춘 건 아주 잘했다. 심호흡하고 다시 장전. 그의 리더십은 병사들의 멘탈까지 케어하고 있었다. 포탄은 궤적을 그리며 표적 한가운데 꽂혔다. 훈련 종료 후 강시은 소령은 데이터 시트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초탄 명중률 98%, 오차 범위 제로, 지휘 통제 복구 시간 58초. 창설 이래 최고 성적입니다. 상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주 검열 때 제가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최판석 상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음은 감사합니다, 소령님. 하지만 제가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실수로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부대가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강시은 소령의 예측대로 상급 부대의 불시 검열은 목요일 새벽 파주 임시 주둔지에서 시작되었다. 검열관들은 국방부 감찰실 정예 요원들이었으며 그들의 눈초리는 이미 노병과 신임 소령의 야합이라는 소문을 확인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검열단장은 박진수 중령이었다. 원칙주의자인 박중령은 과거 박준서 이병 관련 사고 당시 최 상사가 보였던 미온적인 대처를 직접 목격했던 인물로 최 상사를 군의 적폐로 규정하고 있었다. 박진수 중령은 최판석 상사를 보자마자 차가운 조소를 날렸다. 최 상사, 아직도 그 계급장을 달고 버티고 있었나? 자네가 맡은 중대가 요즘 믿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성과를 낸다기에 내 눈으로 확인하러 왔네. 내가 기억하는 최판석 상사는 훈련 때마다 요령만 피우던 인물이었는데 말이지. 최판석 상사는 부끄러움 대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응수했다. 박진수 중령님. 옛날에 저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부족했습니다. 허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부대는 오직 전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의도대로 엄격히 검증해 주십시오. 티끌만한 의구심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강시은 소령은 한 발 뒤에서 조용히 이 광경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 상사가 환골 탈태했음을 확신했지만
박중령의 집요한 추궁이 자칫 그를 위축시킬까봐 우려했다. 박중령은 검열을 개시하자마자 최판석 상사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첨단 장비 재원 따위가 아닌 지휘관의 철학을 물었다. 최 상사, 포병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 보나? 책에 적힌 말 말고 자네가 30년 군 생활로 깨달은 걸 말해봐. 믿음입니다. 최 상사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답변했다. 지휘관과 병사 사이에 끈끈한 유대입니다. 포가 방열되었을 때 병사들이 제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 있는 확신 말입니다. 그런 신뢰는 요령을 피우는 간부에게선 생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훈련장에서 흘린 땀과 압도적인 실력에서만 비롯됩니다. 박중령은 의외의 대답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과거 최판석의 영혼 없는 대답과는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중령은 검증의 강도를 높였다. 알겠네. 하지만 입으로 하는 신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즉각 포격 훈련을 명한다. 표적은 임진강 너머 협곡 사이의 보급품 낙하 지점이다. 표적 반경은 매우 좁고 주위엔 민가 모형이 산재해 있다. 단 한 발이라도 벗어나면 민간인 오폭으로 간주, 부대 해체를 건의하겠다. 박중령이 지시한 좌표는 통상적인 사격 훈련 범위를 벗어난 곳이었다. 그곳은 핀포인트 타격이 요구되는 난코스로 아군 피해 없이 적의 핵심만 제거해야 하는 최고 난이도 상황이었다. 부대의 팀워크가 완벽하지 않다면 실패가 뻔했다. 강시은 소령이 급히 박중령을 막아섰다. 중령님, 이 조건은 무리입니다. 안전규정상 허용 오차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소령, 전시 상황에서 규정을 따질 텐가? 난 이 부대가 흉내만 내는 집단인지 진짜 살상력을 갖춘 부대인지 봐야겠어. 박중령은 최판석 상사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할 텐가 최 상사?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겠나? 최 상사는 부하들의 눈빛을 읽은 뒤 강소령을 응시했다. 그녀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입을 열었다. 실시하겠습니다. 박중령님, 우리 부대가 가짜가 아님을 실전에서 통하는 진짜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상사의 방열 지시가 떨어졌다. 병사들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교했다. 지난 수주간 최 상사와 뒹굴며 체득한 속도와 정확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거친 숨소리와 금속성 마찰음만이 팽팽한 공기를 갈랐다. 최판석 상사는 사격 재원 산출을 직접 주도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미세하게 불어오는 강바람과 공기의 밀도를 가늠하며 최종 값을 수정했다. 기계가 산출한 데이터도 완벽했지만 그는 본능적인 감각을 더 신뢰했다. 전방거리 4-300, 고각 855mm, 풍향 고려 우측 0.3mm 수정, 사격 개시 준비. 그의 목소리에 맞춰 포탄이 장전되었다. 병사들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으나 눈동자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최판석 상사의 판단이 정답임을 의심치 않았다. 쏴! 대지를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포탄이 허공을 갈랐다. 포탄이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강 건너편으로 사라졌다. 착탄 소리가 들려오기까지의 몇 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박중령은 굳은 표정으로 무전기를 움켜쥐었다. 치직거리는 소음 끝에 관측 장교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보고합니다. 표적 중앙 정확히 타격. 주변 민가 모형 손상 없음. 오차 범위 제로에 가까운 믿을 수 없는 명중입니다. 통제실 내부는 경악과 환호가 섞인 침묵에 잠겼다. 박진수 중령은 멍하니 최판석 상사를 응시했다. 과거 자신의 방관으로 망가졌던 그 게으른 부사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 상사, 이게 자네의 진짜 실력인가? 박중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의 검열은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극한의 압박 속에서 보여준 완벽한 지휘는 이 부대가 거칠애가 아닌 실전 최적화 부대임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박중령은 조용히 강시은 소령과 최판석 상사를 호출했다. 임시 상황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진수 중령은 최판석 상사에게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계급장을 떠나 진정한 전사에게 보내는 예우였다. 최 상사, 내 생각이 짧았네. 진심으로 사과하지. 자네가 긴 세월 홀로 감당했을 죄책감과 그걸 딛고 다시 일어서려 했던 투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 무엇보다 자네가 다시 포병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운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네. 최판석 상사는 묵묵히 그 경례를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중령님.
제 과거의 과오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의 악몽 속에 숨어만 있었는데 강시은 소령님께서 저를 다시 포대 지휘선 안으로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박진수 중령은 시선을 강시은 소령에게 옮겼다. 강소령, 자네가 이 부대에 온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 박준서 이병은 내 아끼는 후임이었지. 그 사고 이후 나 또한 무력감에 빠졌지만 자네처럼 행동으로 옮길 용기는 없었어. 자네는 문책하러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긍지를 되살리기 위해 온 것이었어. 강시은 소령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최 상사님을 압박한 건 아닙니다. 상사님은 여전히 최고의 포병이었습니다. 다만 그 실력